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주식강의라 그대에게 이정결입니다. 오늘 4월 11일 현재 시간 6시 2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.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. 자, 대한전선입니다. 제가 지금 요즘에 조금 미팅이 많아가지고 개인적인 일정들이 좀 계속 많아져가지고 영상을 좀 적극적으로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어요. 촬영하는 시간들이 좀 부족해서 일단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. 좀 조용해지면 준비할 게 좀 많아가지고 준비를 좀 다 하고 나면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시켜 드릴 영상들도 내용들도 많으니까 제공을 해드릴 수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. 그걸 이제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니까 너그럽게 양해를 좀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. 자, 일단 대한전선입니다. 찰실현 흐름들이 좀 나와주면서 주종 흐름들이 계단식으로 차근차근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. 패턴식을 보면 패턴적으로 여기서 이제 종가 이날의 종가를 이탈을 하면서 차근차근 한 스텝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고 반등 나왔다가 조정 받고 반등 나왔다가 근데 지금은 약간 좀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은 관망을 하고 지켜봐야 될 타이밍인 거예요. 여기서 이제 제가 이 캔들 뭐 여기서 고점에서 저점 절반 부분이잖아요. 제가 이거를 좀 말씀을 드렸었던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주린이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저점에서 고점에서 여기 저점 고점 딱 그어가지고 이걸 한 캔들이라고 하루라고 보자고요. 하루라고. 그러면 매수 매도가 좀 급박하게 됐잖아요. 여기 보면 거래량들이 나오면서 매수 매도가 좀 급박하게 나왔잖아요. 근데 이 장기 평선들을 결국엔 돌파를 못하면서 주종을 좀 받고 있습니다. 어디서 반등이 나올 것인가? 이거는 지지 구간과 저항 구간을 좀 봐야 되는 상황들이니까 여기서 절반 이 캔들의 절반 한 이쯤 되겠네요. 절반 정도 하면 대략적으로 이쯤 되고 이 캔들의 절반 한 이쯤 될 것 같고요. 이 캔들의 절반 이쯤 될 것 같고 절반에 또 절반 이런 식으로 등분을 일단 나눠주는 거예요. 나눠주면은 이게 저항 구간이랑 지지 구간입니다. 여기에서 이제 지지를 받을 것인지 이탈을 할 건지 여기 이탈을 하면은 변동성 확대 구간인 거예요. 이탈을 하면은 또 21선 또 이탈을 하면은 61선 이렇게 되겠죠. 그러니까 주린이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서 보면 이게 또 저항 구간이고 또 지지를 받았던 지지 구간이에요. 완벽하게 100% 완전 딱딱딱딱 맞아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참고로 할 수 있을 만한 지지 구간과 저항 구간의 지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. 여기를 이탈하면 여기 돌파를 하면 근데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고점과 저점에서 절반 부분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힘듭니다. 지금은 제가 조금 조정을 받았다라고 해도 여기서 이탈을 할 때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. 근데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면은 다시 이제 주가가 밑에 있으면은 상단 부분에 있는 게 저항이에요. 저항. 아래에 있는 게 지지구. 또 떨어지면은 지지구간. 주가의 밑에 있는 게 지지거든요. 근데 주가가 만약 여기 있었다. 이게 여기가 이제 상단에 위에 있는 게 저항이죠. 저항을 뚫어주고 올라가줘야 됩니다.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게 반등 나오고 이런 식으로 뚫어줘야 되죠. 이런 식으로 저항을 살짝 받았다라고 해도 추세를 좀 지켜주면서 추세적인 V자 추세로 반등을 해서 뚫어줘야 돼요. 근데 2,000원 부분들을 좀 돌파를 할까? 이거는 조금 미지수예요. 왜냐면은 지금 실적 시즌이잖아요. 실적 시즌인데 실적을 좀 기다리고 있는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. 이전에 주가가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었던 것들은 대한전선, 호방건설의 한진칼, 호방건설이 지금 최대주주잖아요. 한진칼 지분 인수. 여기에서 우리 기대감들을 가지고 대한전선도 대한전선이 상장되어 있으니까 한진칼 지분 인수를 하는데 호방건설을 우리가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대한전선으로 자금이 좀 들어와줬다. KCGI가 보유한 한진칼 지분 전량 인수한 가운데 향후 행보에 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들이다. 근데 인수를 했다라는 내용들이 뭐 4일의 내용들을 보면 19%, 13%에 대한 전량 지분을 5,640억에 취득을 했습니다. 근데 이건 호방건설이 적극적인 M&A 행보를 나서고 있는 것들인데 사실 대한전선이랑의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것인가? 대한전선이랑 뭔가가 좀 있을 것인가? 그거는 글쎄요.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은 한진칼은 항공기업이고 대한전선은 구리 전선인데 전선을 옮기고 하는 것들은 사실상으로 선박으로 옮기잖아요. 비행기 태우고 보낼 수는 없으니까. 양이 뭐 적은 것도 아니고 무게고 가벼운 것도 아니고 사람처럼 막 짐처럼 이렇게 옮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시너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거는 대한전선의 기대감들
그런 것들보다는 호반건설이 M&A를 적극적으로 해서 기업의 규모를 키우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자, 지분 인수 소식에 급등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건 적당히 선을 좀 긋기도 해야 돼요. 전선 대장주 대한전선 거래량 1000만 목적의 조정기 끝 주가는 이 기사는 4월 11일에 오늘 나온 겁니다. 이제 목적은 구리 가격이 상승을 했다. 그래요. 구리 가격 상승해가지고 단기 실적은 증가, 영업이익률은 증가될 수 있습니다. 근데 너무 구리 가격이 높아지는 것들을 장기화가 되면 그렇게 좋진 않아요. 왜냐면은 우리가 솔직히 구리 가격이 아무리 기업이다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라고 하면은 뭐 구리 가격, 전선 가격이 싸다라고 하면은 부담 없이 할 수 있겠는데 뭐 필수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다라고 하면은 비싼 지금 특히 투자를 하는데 수익성 경쟁력 기업 입장에서도 확인을 할 수밖에 없어요. 구리 가격이 올라가도 전선 가격이 너무 높다. 너무 높다라고 하면은 수주를 하는데 조금 부정적일 수도 있죠. 그러니까 롤 마진에 따라서 단기 지금 재고에 대한 부분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매출이 좀 증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약간 사실 살짝 원유 관련주들도 지금 이제 실어서 출발한 원유 같은 경우에서는 단가 마진이 높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자, 구리도 원자재를 사와서 조절을 해가지고 제조를 해서 납품을 합니다. 이 기간이 있어요. 기간. 자, 이때 기름도 똑같아요. 기름 산유국에서 원유를 실어가지고 배로 이렇게 옮겨옵니다. 여기서 정류해가지고 또 이제 가공하고 해서 뭐 이거는 여기로, 여기는 이거는 일로 해가지고 또 이제 여기서 유통을 시키잖아요. 유통시키고 여기서 이제 판매가 나갑니다. 소비가 되는 거죠. 소비. 자, 근데 이제 이 정유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 이 기간에 낮은 기간에 원유 가격이 쌌을 때 산다라고 하면 원유 배럴당 뭐 얼마 예를 들어서 1,000원이다 라고 했을 때 이 기간 동안 이제 1,300원을 올랐어요. 예를 들어서 이 기간 동안 또 1,500원 또 올랐어요. 그러면 이제 판매 가격이 더 올라가는 거죠. 판매 가격을 소비 가격이 전가를 시켜버리니까. 자, 이런 것처럼 구리 가격이 낮아요. 근데 올라갔어요. 올라갔으면은 단기 이때 출발한 재고에 대한 재고 영업이 마진이 증가될 수 있겠죠. 재고 마진이 증가될 수 있어요. 근데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자. 자, 여기서 우리 샀어요. 이게 이제 1,500원 되는 거예요. 1,500원. 이 원유가 구리 가격이 끝도 없이 무조건 상승만 하진 않잖아요. 올라가면 떨어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. 이때 샀어요. 근데 떨어져요. 이때 뭐 떨어져요. 천천히 물론 반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천천히 이때는 뭐 이거를 재고를 뭐 소비를 하고 천천히 반영을 시키는 것들도 좀 있겠지만 나중에 원가 부담들이 증가가 돼가지고 실적이 좀 낮아질 수 있죠. 그러니까 상승기하고 하락기가 있어요. 상승기랑 하락기 이런 가격들이 상승기랑 하락기가 있는데 전체 이게 5년 뭐 이렇게 보자고요. 5년 동안 상승을 했어요. 근데 떨어졌습니다. 이런 식으로. 그럼 이 평균치가 여기라는 거예요. 평균치가 여기가 될 수 있겠죠. 평균치. 그럼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평균치를 봐야 되는 것들이죠.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5년만 하고 영업을 끝내는 건 아니니까. 단기적으로 치고 이후에는 안 할 건 아니니까 이 평균치를 봐야 된다는 거. 평균치. 상승기가 이 정도다. 여기에서 이 정도 이렇게 됐다. 그럼 이 평균치가 여기죠. 이 기간 동안의 평균치. 올라가는 거 떨어지는 거. 결국에는 금리도 마찬가지고. 금리가 오르는 금리 상승기가 있으면 금리 하락기도 있어요. 제로금리. 그러다 금리 평균이 이 정도죠. 세금을 지금 5년 동안 줄인다라고 해도 나중에 또 늘리면 5년 동안 세금이 줄어들었었어요. 근데 나중에 늘리면 이 기간 동안 평균 세수가 이 정도는 똑같잖아요. 큰 타격이 없다라는 거예요. 뭐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은 구리 상승이 단기적인 부분들이 호재가 될 수 있지만 장기적인 부분들에는 봐야 된다. 자,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죠. 수주죠, 수주. 수주가 있어야 분기 실적이 잘 나오니까.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이전에 봤을 때는 수주가 견고하게 계속 꾸준하게 들어와주고 있고,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보고서상에서의 수주를 봤을 때, 수주 상황들, 사업보고서상에서 수주를 봤을 때 원자재에 대한 부분들이 수주가 줄어드는 걸로 이어지진 않았더라. 수주가 계속 들어와주고 있더라. 납품액이 증가되고 있었는데 수주 잔고가 계속 분기 연속적으로 적어도 3분기 정도는 1조 수주 잔고를 계속 유지를 할 정도로 납품을 하고 있음에도 수주 잔고가 유지가 되고 있구나.
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, 이제 실적 시즌 다가왔으니까 5월 중순쯤만 돼도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겠죠. 이 실적, 이 2022년도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이 될 수가 있겠죠. 뭐 이 과정 중에서 비중을 좀 소폭 축소를 시킨다, 아니면 늘린다, 뭐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문제긴 하지만 적어도 여기에서는 방향성들을 확인을 하면서 봐야 되지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들을, 의견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 되겠습니다. 자, 시장이 워낙 지금 좋지는 않아요. 코스닥이 21선은 또 빠졌습니다. 좀 잘 버텨줬습니다.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.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이제 또 이탈을 했습니다. 살짝 이제 코스피 쪽으로 수급이, 코스닥에서 코스피를 좀 이동이 된다라고 하면은 코스피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들이 좀 있는 상황들이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이 좀 안 좋은 상황들이니까 개선이 되는 것들 참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시장성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코스피 200 종목이에요. 대한전선이. 코스닥 종목이나 코스피 종목은 시장성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시고, 지금 이제 기간, 수급, 좀 많이 좀 얼어붙었습니다. 거래 자체가. 거래량 자체도 많이 줄어들었고, 거래량이 더 증가가 되는 모습들 보여주면서 방향성이 어떻게 결정이 될 것이냐. 만약에 반등이 나왔는데 거래량들이 동반이 된다라고 하면은, 돌파 흐름들,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강한, 이거는 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. 강도. 이렇게 저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니까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면서 도움됐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영상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.